천지를 울리는 그 소리에 온 세상이 깨어난다. 웅장한 기세로 시간을 건너온 한민족의 상징 호랑이. 2010년 새아침 그가 다시 돌아왔다. 정초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동물원으로 이어진다. 60년 만에 돌아왔다는 백호해를 맞아 주인공인 백호를 만나기 위해서다. 이용왕대 백호방사입니다. 드디어 한 무리의 백호들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비록 야생의 백호는 아닐지라도 그 위풍당당한 위엄은 따라갈 자가 없는데, 단독 생활을 좋아하고 황색 바탕에 검은 줄무늬가 특징인 호랑이. 백호는 이러한 황색 호랑이 가운데 흰색의 열성인자를 보유한 호랑이 사이에서 약 25%의 낮은 확률로 태어난다. 털 색깔은 물론 푸른색 눈과 분홍색 콧망울 등 고유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백호. 그 성격도 일반 호랑이들과 다르다. 동료 개체들하고 잘 어울리고, 그다음에 그 적이 없어요. 화합을 잘하고 같이 앉아서 어울리고 같이 지내는 모습,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백호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온순하다. 백호의 흰색 털은 알고 보면 열성 유전자에서 나온 산물이다. 하지만 예로부터 백이민족이라 불리며 흰색을 신성시해왔던 우리 민족에게 백호는 단순한 동물을 넘어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고구려 시대를 대표하는 고분 강서대묘. 고구려의 벽화 무덤이다. 그 내부는 사방신이라 불리는 사신도가 그려져 있는데, 거북이의 몸에 뱀의 목을 한 북쪽신 현무, 남쪽엔 남방을 지키는 수호신 주작이 그려져 있다. 또한 푸른색을 띤 청룡이 동쪽을 지키고, 사신들 중 유일하게 실존하는 백호는 서쪽을 지키는 신으로 애군을 물리쳤다. 예로부터 상서로운 동물로 여겨지는 백호. 서쪽과 흰색을 뜻하는 경과, 호랑이를 상징하는 인이 합쳐져 경인년을 60년 만에 돌아온 백호해라 한다. 흰색을 띤 동물을 길조로 여겨온 만큼 사람들은 백호를 보며 올 한 해 좋은 일만 생기기를 간절히 바란다. 눈이 마주치면은 뭐 행운이 온다고 그래서 혹시 맞으셨어요. 뭐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달라고. 지금 저희 아내 뱃속에 우리 백호띠 다음 달에 태어날 우리 아이가 있는데, 우리 아기도 그 백호처럼 굉장히 씩씩하고 이렇게 용맹스러운 남자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수세기 동안 우리나라의 산천초목을 누볐던 호랑이들. 그런데 그 많던 호랑이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조선시대만 해도 우리 땅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호랑이. 1921년 대덕산에서 사살된 호랑이를 끝으로 우리 주변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목포의 한 초등학교 복도에 전시되어 있는 호랑이 표본.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는 해로운 짐승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대대적인 호랑이 사냥에 나섰고, 1908년에 잡혔다는 이 호랑이 역시 그렇게 희생됐다. 우리 학교 전시된 호랑이는 전남 영광 불갑산에서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을 농부가 발견해서 잡았다고 합니다. 포획 당시에는 암컷으로 10살 정도 안팎이며 몸통 길이가 약 160cm 정도, 신장이 95cm 정도, 몸무게가 약 180kg이었던 것으로 현재까지 국내 유일의 남한산 호랑이로 DNA 검사 결과 판명되었습니다.
지난 1996년 국내에 호랑이가 멸종됐다는 환경부의 최종 보고. 한국의 산천에는 이제 호랑이가 없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가슴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호랑이들. 호랑이 하면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네, 한반도 집도. 뭐가 딱 떠올라요? 어흥이요. 하나씩 안 잡아먹을게요. 호랑이 하면 이제 한국이죠. 한국의 기상. 뭐 지도도 한국처럼 되겠다 그러고 그렇잖아요. 옛날 전설에도 호랑이가 많이 나오고. 그렇죠. 아마 호랑이하고 한국하고는 우리 한국 사람하고는 깊은 관계일 거예요. 아마. 우리 민족에게 호랑이는 특별한 존재임에 틀림없다. 두려워하면서도 신처럼 우러러보고 친근하게 여겨왔던 호랑이. 과연 우리는 호랑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중국 하얼빈에 있는 동북 호림원. 세계 최대의 호랑이 인공 번식장이다. 백두산 호랑이의 사육과 번식을 연구하는 유일한 곳으로 14년 전만 해도 16마리였던 호랑이들이 꾸준한 노력을 통해 500여 마리로 늘었다. 사람의 손을 빌려 보호되고 있지만 이곳의 가장 큰 목적은 호랑이가 야생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人工饲养的老虎和野生状态的老虎，它有很大的区别。这样的环境存在，如果一旦存在了，这个野性会很快就要恢复。 보통 태어난 지 1년이 되면 가축을 풀어놓고 사냥 연습을 시작한다. 그렇게 3, 4년을 훈련하면 사냥감을 쫓아 10m 높이의 나무까지 오를 수 있다고 한다. 호랑이들의 본성을 깨워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법을 스스로 찾게 하는 것. 호리몬은 그것이 호랑이의 개체 발전을 도울 수 있다고 확신한다. 동물 천하를 호령하는 호랑이. 이처럼 호랑이가 백수의 왕으로 군림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시베리아 호랑이과에 속하는 한국 호랑이는 다 큰 수컷의 몸 길이가 3m를 넘고 그 무게는 250kg에 달한다. 몸집만 크다고 해서 다가 아니다. 중요한 건 신체적 조건과 힘이다. 사냥할 때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 온 힘을 앞발에 싣는 호랑이. 앞발을 주로 사용해요. 근데 보면 그 발 크기에 있어서도 뒷발보다는 앞발이 조금 큰 느낌이 있고요. 그 조사에 가면 호랑이 앞발 공격하는 그 힘이 약 800kg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효과적인 공격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앞발이 조금 더 큰 게 장점이 아닐까. 호랑이의 걸음걸이도 사냥에 유리한 조건을 타고났다. 일자로 걷는 습성은 좁은 산길도 문제없이 걸을 수 있고 발자국을 최대한 숨길 수 있어 은신하기도 좋다. 이러한 신체 조건과 습성이 호랑이가 백수의 왕이 될 수 있는 비결이다. 호랑이 하면 생각나는 것 중 하나, 어흥 하고 우는 그 울음소리를 빼놓을 수 없다.
정오만 되면 마을 전체가 떠나가라 울리는 호랑이 울음소리. 이때만 되면 온 동네 동물들은 초긴장 상태가 된다. 호랑이 울음소리를 따라 마을 뒤편에 있는 월각산으로 향했다. 산 중턱에 다다르자 더욱 우렁차게 울리는 호랑이 울음소리. 소리의 진원지는 다름 아닌 스피커였다. 원래 처음에 이걸 설치하게 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것은 설치한 것은 2004년도 농촌마을 테마마을로 지정되어 가지고 2007년도에 이 우리 마을에 호랑이 굴이 있습니다. 월각산에가. 호랑이 굴이요? 예, 호랑이 굴이 있는데 그 머시기를 호랑이 굴을 살리기 위해서. 월각산 중턱 높이 456m 지점에 있다는 호랑이 굴. 여기가요? 네. 요 안이 언젠가부터 호랑이 굴로 불리고 있는 이곳은 그 길이가 약 8m에 달하는 깊은 동굴로 호랑이 얘기가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와서 보니까 호랑이가 살았다 하길래 여기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무서워서. 근데 들어와서 여기 저 멀리서 보니까 낙엽이 많이 깔아져 갖고 있던데요. 호랑이를 테마로 마을 관광 사업을 시작했고 산 중턱에 2개의 스피커를 설치해 호랑이 울음소리를 틀기 시작했다. 그런데 뜻밖의 수확을 얻었다. 지금 이 울음소리에 옥수수나 고구마 같은 것을 다 해먹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 호랑이 울음소리 때문에 멧돼지가 도망가 버리죠. 월출산 국립공원 자락에 위치한 이 마을은 고구마나 옥수수 농사가 마을의 중요한 수입원이었다. 하지만 야생 멧돼지들이 마을로 내려오면서 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호랑이 울음소리에 멧돼지들이 자취를 감췄다. 수동으로 할 때는 조금 전에 켰고 이렇게 이게 스위치만 내리면 수동으로 되고 평소에는 타이머로 시간 되면 저절로. 3년 전 태풍으로 스피커가 고장나자 다시 멧돼지가 출연했고 마을 사람들은 이때부터 호랑이 울음소리가 멧돼지를 쫓은 것이라 굳게 믿었다. 이거 뭐 소리사에다 맡겨가지고요 해가지고 왔는데 다른 마을에서도 소문 듣고 이 녹음 테이프 좀 하도 요청을 해서 좀 많이 해놨다가 많이 좀 나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간 게 한 40여 개 지금 나갔습니다. 같은 농사꾼이다 보니까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농작물과 분묘 등을 파헤쳐 이미 유해조수로 지정된 야생 멧돼지. 제 아무리 호랑이지만 그 울음소리만으로 현재 우리나라 생태계 최대 포식자인 멧돼지를 퇴치할 수 있을까? 사람 소리는 무서워하질 않아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깜짝 놀라잖아. 본격적인 실험에 들어갔다. 4종류의 동물 울음소리를 틀고 멧돼지의 반응을 살폈다. 그 첫 번째는 코끼리. 뒤이어 콧불소의 소리를 들려줬다. 하이에나와 이리의 소리에도 별 반응이 없는 멧돼지들. 그렇다면 호랑이 울음소리에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신기하게도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리자 일제히 동작을 멈추는 녀석들. 심지어 산으로 도망치는 녀석들도 있었다.
풀 죽은 것 마냥 양귀는 힘을 잃고 눈빛이 공포에 떨렸다. 빳빳하던 털들도 움츠러들었다. 멧돼지는 호랑이 울음소리를 본능적으로 피했다. 이게 지가 왕이라고 소리를 팍팍 질르는데 이번에 보니까 나도 깜짝 놀랐어요. 무서운 거를. 호랑이 소리가 이렇게 무서운 걸 몰랐죠.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호랑이 울음소리를 분석해봤다. 이 부분을 이 역점적으로 봐야 돼요. 20Hz 이하 부분을. 호랑이가 뻥 그래서 울면은 그게 팍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지금 들어보죠. 그 비밀은 호랑이 울음소리에 담겨있는 초저주파였다. 20Hz 이하의 부분은 절대 사람이 귀로 느낄 수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 뼈를 통해서 신체의 골격을 통해서 막 찡하게 와닿는, 즉 오금이 저리는 이런 소리 성분입니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제 이 말은 그냥 아주 이제 일반적인 얘기인데요. 근데 그게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오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 5에서 15Hz의 초저주법이 들리면은 자기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어떤 힘이 분명히 덮칠 것이라는 이런 두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이 꼼짝달싹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오금이 저리게 되는 것입니다. 조선 태종부터 철종까지 472년의 역사를 기록해놓은 조선 왕조 실록. 조선시대만 해도 호랑이는 도성 안은 물론 궁궐에도 겁없이 나타나던 동물이었다. 호랑이에 의한 피해가 커지자 나라에선 군사를 조직해 호랑이를 잡았다. 하지만 호랑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더욱 심해져 한 달 사이 120명에 달하는 사람이 호랑이에게 죽음을 당하기도 했다. 세종 25년 11월 6일자 기록. 강원도 울진에 사는 김검진의 어머니가 밤사이 호랑이에게 잡혀가고 만다. 때마침 이를 목격한 김검진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 호랑이를 뒤쫓기 시작하고 상처 입은 호랑이는 도망갔지만 어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났다. 이를 알게 된 관리가 세금을 면제해 주었다는 기록으로 호환이 그만큼 나라에 큰 문제였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런데 이미 호랑이가 우리 산천에서 자취를 감췄던 1963년 경기도 남양주의 한 마을에서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사건이 일어났다. 한 마을에서 3명의 어린이가 사라진 사건. 당시 마을 사람들은 그 사건을 왜 호랑이의 짓이라 생각했을까? 이 지역이 전기도 없을 때예요. 뭐 전기도 없고 뭐 전화도 없고 또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점점 이제 소문에만 의존해서 사는 동네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밭이 있었거든요. 밭에 뭐 비온 자국에 이 호랑이 발자국이 쭉 있다는 거예요. 쭉 있는데 뭐 호랑이가 어떻게 걸어가는 건지 보지도 못했지만 위발로 이렇게 간 자국이 이렇기 때문에 온자리 있고 간자리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1962년 10월부터 1년여에 걸쳐 3명의 여자아이가 실종됐고 그중 2명의 아이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당시 아이들이 발견됐던 장소는 이미 개발이 되어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 어디가 철마산입니까? 이쪽이 다 철마산 줄기예요. 호랑이를 찾겠다고 마을 뒤편 철마산을 샅샅이 뒤졌다고 한다. 산으로 청년들이 그냥 발자국 찾아본다고 댕기는데 뭐 찾을 수가 있어요? 김성 발자국을 찾아본다고 댕기더니 뭐 어디까지 오더니 없어졌다고 도로도로 오더라고요. 가서 이제 여기 치마가 여기 보이니까 가보라고 그랬더니 와보니까 신발하고 발목하고 손목하고 머리가 있는데 그 저희 아버지가 이제 창호지를 가져와서 갖다 묻었다고. 묻었는데 이제 어디서 이제 다시 검사해야 한다고 의정부에서 왔다고. 와가지고 그 이튿날 또 캐가지고 그거를 검사하더니 이거는 동물의 짓이라고. 근데 이파리 자리가 이렇게 목덜미 뜯은 게 이렇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시간이 흘렀다 한들 자식을 잃은 슬픔은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다. 지금 애들이 내가 육남매인데 걔가 살아있으면 7남매고 그런 건데 뭐 얘기하면 참 그건 현장 저거 보면 참 기가 막힐 정도지만 그거 잠깐만 얘기해 소용없고 뭐 사진 같은 거 돈 내가 그걸 갖다 이제 현장 뭐 그걸 안 했다면 그야말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 사진에도 있으면 두 개인데 그거 뭐 저건데 어떻게 저거라고 그러니까는. 사건 이후 호랑이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들. 그걸 사실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건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 공포라고 하는 건 이루를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언제 우리 아이도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 한 사흘 동안 구술했어요. 여기 천왕대에다가 저 철막을 쳐놓고. 그러고 나서도 애들만 눈에 안 띄면은 찾아다니고 야단들이 했죠. 그러니까 난 지금도 밤에는 나오기가 싫어서 안 나와요. 지금도 대원밖에 안 나온다고. 그 생각이 나서 무뚱무뚱 나서. 무분별한 개발로 산이 덧나 호랑이가 사람을 해쳤다는 말이 나돌았다. 당시 30가구도 채 안 됐던 작은 마을에선 꼬박 4일 동안 요령 소리가 울렸다. 이들에게 호랑이는 아직도 두려움의 존재다. 여기쯤인데요. 산악 지형인 우리나라는 호랑이가 서식하기에 알맞은 자연 조건으로 호랑이와 관련된 지명도 많다.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고 그 저고리만 남겨놨다 해서 유래된 저고리골. 사나운 호랑이가 많은 사람을 해쳤다는 범우계. 포환을 당한 이들의 무덤 주변으로 생긴 소나무 숲 솔미산까지. 이렇듯 문화와 역사가 반영되는 지명은 당시의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호황과 관계된 지명에서는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는 포악한 맹수의 모습으로 상징됩니다. 그만큼 호환 때문에 해를 당한 사람들이 많고 사람들이 호랑이를 두려워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위협이 끊이지 않았으니 호랑이는 그야말로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언제 나타날지 모를 호환 속에서 우리 선조들은 오히려 호랑이를 이로운 존재, 사람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탈바꿈시켰다. 산신각에 걸려있는 산신도에는 산을 지키는 신령과 함께 호랑이가 등장한다. 호랑이의 용맹성이 온갖 해로운 것을 물리치고 나쁜 기운을 막아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호랑이는 민속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들 삶 속에 이어져 왔다.
근데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산중군자라고 해서 호랑이를 산속에서 최고의 그 군자로 인식을 해왔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 삼국지휘 동의전 동해조에 보면은 신으로 모시고 제사를 지냈다라는 기록도 있고요. 중국 산해경이라는 그 우리 동이족을 기록한 기록에도 보면은 동이족들은 호랑이와 닮았고 호랑이를 곁에 두기를 좋아한다. 과거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이르기까지 호랑이는 우리 민족의 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존재로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산신을 도와 인간의 길흉화복을 전하는 사자로 표현된 호랑이. 선조들은 그 영험함을 높이사 호랑이 자체를 신령처럼 생각하기도 했다.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수록된 호질. 먹을 것을 구하던 호랑이는 귀신들의 뜻에 따라 덕망 높은 선비인 북곽을 잡으러 간다. 한편 마을의 수절 과부인 동리자와 내통하고 있던 북곽은 이 사실을 동리자의 아들에게 들키고 망신당할 처지에 놓이자 달아나고 마는데, 이를 알게 된 호랑이가 타락한 양반인 북곽을 꾸짖는다는 내용으로 호랑이가 직접 인간의 잘못을 탓하고 벌하는 신령으로 상징됐다. 호랑이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문화 곳곳에 깊숙이 자리해왔다. 상여 장식의 하나인 기호 인형에서 호랑이는 죽은 사람을 안전하게 저 세상으로 인도하는 사자다. 호랑이가 엎드려 있는 모습인 전통 악기 어. 귀중품을 보관하는 화각함에는 강인함의 상징인 호랑이가 용과 함께 그려져 있다. 혼례를 마친 신부가 시댁에 타고 가는 가마 위엔 호랑이 가죽이나 호랑이 무늬 담요를 덮어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이처럼 호랑이가 애군을 물리쳐 준다고 믿었던 선조들. 그 바람은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전라남도 구례군에 있는 고택 운조루. 조선 영조 때 무관 류이주가 지었다는 이 전통 가옥은 중요 민속 자료 8호로 지정될 만큼 그 보존 가치가 크다. (300여 년의 세월을 담고 있는 운조루). 현재 9대 종부인 이길순 씨가 고택을 지키고 있다. 99칸 대골 같은 집을 매일같이 쓸고 닦으며 보낸 70여 년. 새카맣던 종부의 머리엔 세월의 무게만큼 하얀 눈이 내려앉았다. 저렇게 운조루를 지키는 건 비단 이 집의 종부만은 아니다. 근데 저 뼈가 뭡니까? 저 뼈가 호랑이뼈예요. 호랑이 뼈요? 예. 대문에는 역적의 말뼈와 함께 무관 류이주가 잡았다는 호랑이의 머리뼈가 나란히 걸려 있다. 서울 올라가는 길에 저기 밤뜻제라는 제가 있어요. 거기를 갔는데 거기에서 호랑이가 나타나갖고 길을 깡 막으면서 입을 딱 벌리고 있더라요. 그래서 네가 나를 호식하려고 그러냐, 게 그리 안 한다고 저 고개를 내가 흔들더래요. 그러면 네 목구멍에 뭐 걸렸냐, 게 그렇다고 고개를 까닥까닥 하더라요. 그래서 이제 말에서 내려오셔갖고 그 입속으로 호랑이를 손을 푹 넣어보니까 뭐 걸렸길래 여기 빼내고 보니까 비내가 걸렸더래요. 비녀가요? 예, 여자들을 이제 호식에 갖고 비내가 걸렸더래요. 그래서 너는 사람으로 호식이 있으니까 살리 놔둬서는 안 된다. 너는 나쁜 놈이다. 해갖고 말채로 그 때려서 잡아갖고 껍데기는 벗겨서 임금님한테 바치고 머리는 여기다 갖다 걸었다 옵니다. 근데 기념으로.
영조 31년 기록에 따르면 조령에서 호랑이를 잡은 류이주를 영조가 입궁시켜 상을 내렸다는 얘기가 자세히 적혀 있다. 클 줄 알았는데 보니까 조금 생각보다는 좀 작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호랑이뼈가 상당히 컸었는데요. 사람들이 그걸 떼어갖고 그걸 차고 다니면 작은 마늘이가 떨어진다고 그걸 떼더라고요. 자꾸. 그래서 좀 떼준 거이라요. 그래서 작아졌어요. 애군을 쫓아줄 것이라는 강한 믿음. 어느새 사람 팔뚝 크기로 작아져 버린 호랑이 뼈엔 그런 사람들의 염원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지리산을 병풍 삼아 목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한 마을. 이곳에서도 호랑이는 특별한 존재다. 마을 입구를 지키고 있는 호랑이 석상이 지리산 줄기를 따라 뻗어 있는 견두산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다. 조선 순조 때 마을에 세워졌다는 호석 주변엔 늘 사람들로 붐빈다. 코, 여기 이빨, 눈, 여가 귀입니다. 여가 귀. 여가 이제 여가 앞다리, 뒷다리, 꼬리. 여가 꼬리. 요리서 꼬리. 항문. 여가 항문. 200여 년 동안 대대로 내려오는 호석을 애지중지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리 수지면 고정 마을로 해서 하나의 수호신입니다. 수호신. 옛날 이서구 그 양반이 이것을 마련했을 때 견두산은 이거 화산이라고 했어요. 불화, 화산. 그래서 남은 시내에 있는 그 호석이 있는데 그걸 3번 옮겼다가 불이 3번 났었고 해서 다시 원위치로 옮겼다는 그런 설도 있어요. 견두산의 원래 이름은 화산이었다. 산세가 험준하고 마을에 화재가 끊이질 않자 당시 풍수지리에 밝았던 관찰사 이서구가 산 이름을 바꾸고 호석을 세운 후부터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한다. 저 산시와 또 호랑이와 어우러져서 저희 부락에 얼마 전에도 동네 경사가 났습니다. 딱 1년 공부를 해가지고 행정고시를 패스한 우리 저 자녀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네 경사가 나서 그런 잔치도 했고 이웃 부락들을 보면은 뭐 화재가 났네 했더니 안타깝지만 그런 일들이 있는데 저희 부락은 그래도 지금까지 커다란 화재 한 건도 안 났고 우리 또 돌호랑이 호석의 역할을 우리가 톡톡히 덕을 보고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랑이의 나라 대한민국. 그만큼 호랑이에 관한 얘기도 많고 다양하다. 혹시 호랑이 관해서 좀 들으신 거나 경험하신 거 좀 말씀해 주세요. 호랑이가 개한테 맞으면 속빈 아무것도 없는 막가지한테 맞았다. 그래서 저는 호랑이가 이제 이제 전설이지. 호랑이가 가서 산신령한테 무지하게 당한다는 것이요. 그러나면 죽여불고 속이 탕탕 빈 개한테 맞은 것이 어디를 댕긴다냐. 그래서 말이 소식을 뭐지 들어다니. 그러지 그걸 안 하면 호랑이도 사는 게 그렇게 해코지 안 한대. 이제 할 수 없이 호식을 팔자가 들면 그때 이제 물리고 그러지. 전설로 그래. 호랑이가 같이 농악놀이를 하면 집안을 모두 울타리에서 이렇게 같이 즐기게 한다 하더라 호랑이가. 그래 호랑이가 마음이 차분하면은 마음을 축 풀고 발이 이렇게 커지고 조금만 이상한 감을 잡고 용맹을 쓰면 딱 오리가 쬐끈하게 그런다요. 그런 첩첩산중에서도 어찌게 지혜로운 영물인지 이 나무 잎사귀를 볼고 갈 때 뻐스럭 소리가 안 내.
춤을 묻혀서 뒤있고 춤을 묻혀서 그렇게 지혜로운 경험을 하더라. 옛날 얘기 속 호랑이들은 무서운 맹수의 모습보다는 약자에게 속거나 우둔한 모습으로 그려졌다. 호작도 속의 호랑이 또한 자기보다 훨씬 작은 까치에게 조롱을 당하면서도 그 익살스런 표정만큼은 잃지 않는다. 전국적으로 호랑이 석상 조사를 했었는데요. 거기 가서 어느 호랑이라도 호랑이 모습을 띠고 있는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친근한 이웃집 할아버지의 모습, 그다음에 길가에서 만나는 장승의 얼굴로서 아주 편안하게 그 호랑이 석상을 만드는 것으로 봤는데요. 이처럼 우리 민족의 우리 문화의 특징들은 무서운 존재를 무섭게 표현하기보다는 그 무서운 존재를 한편으로는 우러보면서 한편으로는 친근하고 해학적으로 풀어가는 그런 문화적 속성을 가진 문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현대에 와서 호랑이는 우리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왔다. 국가대표 축구팀과 한 프로야구팀의 대표 얼굴은 다름 아닌 호랑이다. 호랑이가 우리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선 계기는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이다. (88) 서울올림픽의 마스코트인 호돌이 아빠 김현 디자이너.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하게 됐는데 과연 무엇을 상징으로 내세우면 좋을까, 이런 내용을 전 국민으로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엽서가 접수가 돼가지고요. 뭐 여러 가지 대상이 이제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한국 호랑이로 하자라고 결정이 됐습니다. 호돌이가 탄생하기까지 총 3개월에 걸친 대장정이 펼쳐졌다. 수집한 자료만도 500여 점. 하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벌거벗은 호랑이는 국적을 나타내기가 사실 어렵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좀 어려웠죠. 호랑이는 호랑이인데 어떻게 한국 이미지를 플러스 할 거냐. 벗은 몸에서 무엇을 해야 좋을지를 여러 번 시도하다가 그 농악놀이에서 상모 모자를 쓴 것으로 하니까 굉장히 좀 유니크하고 또 이 상목근으로 여러 가지 뭐랄까요, 응용하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각고의 노력 끝에 지금의 귀엽고 친근한 모습의 호돌이가 탄생한 것이다. 호랑이 해를 맞아 패션 업계에도 호랑이 바람이 불었다. 이른바 호피 패션이라 불리며 새해 벽두부터 유행을 선도하고 있는 레오파드 룩. 연예인들만의 전유물로 느껴졌던 화려한 호랑이 무늬가 한층 더 가깝게 다가온 것이다. 뭔가 야성적이면서 화려한 게 있는 것 같아요. 호랑이 패션을 일단 입으면 사람이 좀 굉장히 이렇게 개성이 딱 있어 보이고 좀 뭔가 좀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는 게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호랑이의 강렬한 이미지 때문일까? 오랜 세월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다양한 속설들도 있다. 호랑이 꿈 꿔보신 적 있으세요? 호랑이 꿈은 별로 꿔본 적이 없는데 그 꿈은 좋다고 그러대. 아들이라고. 좋은 꿈이죠. 남자로서는 좋다고 나서는. 왜요? 강인해 보이고 이러니까. 좋지가 않지 뭐. 왜냐하면 이 색깔로 말할 것 같으면은 검은 색깔이 섞인 색깔이거든. 호랑이는 좀 밤에 꿈으로 왔다면 기분 나빠요. 호랑이 새끼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꿈을 꿨어요. 그게 좋은 일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호랑이에 관한 속설들, 과연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특히
우리 산악 지형을 볼 때 산을 지키는 사람을 보고 산신령 즉 백호라고 얘기하고요. 가장 높이, 가장 넓게 보거나 모든 걸 지배하는 것은 산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백호가 영물로 취급이 되고 좋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흔히 뭐 꿈에서 백호를 본다거나 백호의 등을 탔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지위가 높은, 또한 그게 이제 그 뭐 길몽, 현몽을 했을 경우에는 아주 좋은 아이가, 상스럽지 않은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다 했으니까 굉장히 귀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 호랑이띠 여성분들이 네네. 예전 속설로는 좀 운수가 사납다. 네네. 예, 라는 속설이 있는데. 네네. 실제로 백호띠를 태어난 여성들은 활동력이 남들보다 배가 많습니다. 또한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서 상권이나 학문 쪽으로는 굉장히 승화가 많이 되죠. 특성이 뭐냐면 남성에게 지지고 싶어하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등한 입지에서 활동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 사회활동도 굉장히 많이 해서 백호의 남자와 백호의 여성이 만나게 되면 백호의 여성이 이깁니다. 단지 남성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라 모든 표현력에 볼 때는 남성은 강함만 비치게 되는 것이고, 여성은 강함도 있지만 그 안에 부드러움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볼 땐 여성이 더 월등하게 되는 거죠. 2010년 경인년의 새 아침, 경기도 안성의 한 마을은 형형색색 다양한 호랑이들로 채워져 있다. 복거 마을은 원래 복홀이라는 옛 지명에서 비롯됐다. 호랑이 마을답게 경인년을 맞아 호랑이 조형물들과 그림들로 온 마을을 장식한 것이다. 네, 저희 마을은 지금 복홀이라는 이름이 있고, 뒷산에 산 이름은 청량산이라고 합니다. 청량산 그 형세가 호랑이가 엎드려 앉아 있는 형세를 하고 있다 하여 호랑이 마을이라고 우리 마을 이름을 덧붙였습니다. 300여 명의 주민이 소박하게 살던 마을이 호랑이 덕에 구경 오는 사람들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 호랭이가 엎드려 앉는 웅크린 형이라 이 앞에서 사는 분들이 장수하시고 아무 잡념 없이 잡기를 마주치고 이 마을이 좋은 마을이라고 그런 얘기들 하셔요. 우리 어머니가 저기 죽산 뒤통철에를 말이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둠침침해더래요. 그런데 호랭이가 이 불을 호랭이 눈에서 불이 번쩍번쩍해서 거기가 환하게 비춰줘서 우리 어머니가 그 뒤청절에를 잘 가셨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호랭이가. 눈을 크게 가지고. 예, 크게 이렇게 해는 바람에 그 서강이 비쳐가지고 거기가 환하더래요. 그래가지고서 거기를 그 호랭이가 비춰줘가지고서 길을 가서 그 뒤청절에를 가서 불공을 들으셨대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는 어머니한테 들으고 마실 나온 어르신들의 이야기에서도 호랑이 얘기는 결코 빠질 수가 없다. 우리 아들 건강하고 손주들 건강이 다 잘 되고 올 금년 호랭이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야, 국민들이 그래 잘 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럼 잘 되고 여기 한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아. 마을 사람들에게 호랑이는 함께 숨쉬고 생활하는 가족 같은 존재다. 마을을 채운 호랑이 그림들은 대부분 마을 주민들이 직접 그렸다. 호랑이 덕에 난생 처음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려봤다던 할머니들. 서툴렀던 처음과는 달리 실력이 늘어 이제는 호랑이 화가가 다 됐다. 좋은 일만 생기기를 기원하며 주민들이 만든 신년 축하 현수막.
2010년 새해는 호랑이 기운을 받아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라본다.